보호자의 주역분들을 바로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보호자의 정우성 감독님과 배우 김남길 씨, 박성웅 씨, 김준환 씨, 그리고 박윤아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정우성 감독님 먼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박수를 받으며 김남길 씨와 박성웅 씨, 김준환 씨, 박윤아 씨가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죠. 네, 자, 오늘 오전부터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께 정우성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난스러운 여름 가족분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보호자 제작 보고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남길 씨. 네, 안녕하세요, 김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저께까지 계속 비도 오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방에 사실 난리가 많이 났었는데, 오늘은 뭐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비가 지금은 안 오고 있는데도 굉장히 날씨가 후덥지근하네요. 그런 와중에 저희 영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박성웅 씨.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성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굳은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도 영화 속 캐릭터들을 보는 느낌이에요. 김준환 씨. 네, 안녕하세요, 김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말걸음 해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윤아 씨. 안녕하세요, 배우 박윤아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속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5분. 예. 보호자를 통해서 만나신 5분 무척 반갑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의상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지금 블랙의 의상에 또 센터에서 박성웅 씨가 화이트 의상을 선보이면서 우리 감독님께서 저 색들을 섞은 색깔을 또 입고 와주셨어요. 모든 배우분들의 색깔을 내가 수용하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회색을. 예. 좋습니다. 완벽한 지금 의상을 선보이고 계시는 분들인데, 정우성 감독님, 영화 보호자 주연 배우이자 감독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 실감이 안 나네요. 실감이 안 나고 제작 보고회, 오늘 제작 보고회 하지, 잘하면 되지, 그러고 왔는데 지금 이게 진짜 하는구나 이러면서 좀 막상 현장에 이렇게 여러분을 대면하니까 떨리기도 하고, 어떤 영화로 여러분들에게 비춰질지에 대한 어떤 막연한 또 두려움도 있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야말로 진짜 만감이 교차한다는 말이 가장 맞는 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감독님, 오랜 시간 준비한 작품인 만큼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텐데, 일단 보호자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소개는 이제 어떤 스토리 구성을 갖고 있는 영화인지 잘 사회자분께서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단순하게 대답할 수 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영화를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는 출연 목적이 어떤 배우로서 제안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연출까지 하게 됐는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토리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단순한 구조에, 그리고 어디에서 봤을 법한 어떤 그런 영화 구조의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배우가 아닌 감독으로서 내가 이 작품을 대할 때는 어떤 시선으로 다가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컸던 영화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봐왔던 편안하면서도 정해져 있는 어떤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익숙한 스토리 안에서, 그러면은 연출로서 뭔가 나의 색깔을 넣을 수 있는 어떤 큰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도전을 했죠. 네. 그 익숙한 속에 새로움을 표현한다라는 게 또 우리 감독님의 색을 거기에 드러내는 도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자, 사실 정우성 감독님은 뭐 우리 기자님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액션을 잘하는 배우로 또 손꼽히는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정우성 감독님의 첫 장편 영화 연출자, 얼마나 또 스타일리시한 액션 영화가 탄생했을지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김남대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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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기라 불리는 해결사 우진 역을 맡으셨는데 네. 보호자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일단 정우성 감독님이 이제 감독님으로서 하신다는 얘기 듣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받아서 봤는데 처음에 사실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나중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겠지만 현장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감독님, 이미. 예, 그리고 배우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알고 계시고 모든 현장에서도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게 쉽게 못 가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내가 그리고 조금도 싫지만 네, 쉴 틈이 근데 진짜 현장에서 나중에 우리 배우들도 그런 얘기를 해보겠지만 쉴 틈이 없었어요. 너무 이게 선배님 입장에서의 감독님을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숨막히는, 이게 헌트 때하고 또 다른 느낌이, 물론 당연히 다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처음에 정우성 감독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디서 봤을 법한 되게 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좀 다름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도 하셨었고, 시나리오 안에서 캐릭터가 좀 제가 여태까지 보지 않았던 캐릭터로 좀 묘사를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감독님도 그런 쪽으로 이제 제안을 주셨어요. 이번 캐릭터를 여태까지 나왔었던 뭐 킬러 아니면 아까 얘기한 일명 세탁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인물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인물로 좀 표현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제격이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참여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이 김남길 씨한테도 도전적인 작품이고, 보통 우리 정우성 씨가 늘 밥은 먹었어? 라고 묻는데 이번엔 시나리오는 읽었어? 라고 물어보셨나요? 아니요, 제가 읽고 바로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한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워낙 또 우성 형을 또 사랑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우성 형이 영화 작품을 보면서 배우의 꿈을 키우기도 했었어서 이제 감독님으로 만난다는 게 좀 숨막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을 뿐이지 다른 건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마음이 저에게도 큰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다 안다라는 게 서로. 그러니까 너무나도 저에게 좋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동료 배우인데 현장에서 그 모든 감정은 다 배제하고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관계 성립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어려운 대상 상대였죠. 네, 여러분 계시는 모든 배우분들이. 이제 시작입니다. 잠시 후에 원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따로 마련해 드릴게요. 예. 자, 사실 김남길 씨가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 역시 또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로. 박성웅 씨, 정우성 감독님과는 또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 작품 선택하신 이유 좀 여쭐게요. 뭐 이유는 딱히 없었고, 이제 정우성 감독이나 뭐 이정재 배우나 이렇게 보면서 저 친구들은 20살 때부터 하면서 어떻게 여태까지 이 위치를 그렇게 지키고 있을까 참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근데 요번에 이제 보호자를 하면서 이게 진정한 가불 관계구나 를 느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디렉션을 주시는데 손발을 다 묶어놓고 박 배우님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손 올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꽁꽁 묶인 상태에서 다 하면은 마지막에 꼭 마지막 테이크 때 한번 마음대로 해보시라고. 그럼 전 또 그래요. 어차피 안 쓰실 거잖아요. 아무튼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디렉션을 주셨을 때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는 감독님이시구나. 그래서 응국 처음에 캐릭터 잡을 때 감독님이 처음에 이런 잡아줬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조금이라도 더 다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서로들 노력을 했는지가 지금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예. 네,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그 캐릭터에 대한 어떤 완성도는 결국 다 제 탓이군요. 탓이 아니라 덕이죠. 네. 덕입니다. 예. 자, 김준환 씨, 보호자 어떤 매력에 매료됐던 겁니까? 저도 사실 계속
그런 말씀 드려서 감독님 좀 너무 쑥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비트부터 해서 너무 오랜 시간 네. 선배님을 사모하는 팔 한번 벌려보셨어요? 팔 한번 벌려보셨어요? 친구들 만나면 했죠. 네. 하면서 했는데 그런 어떤 선배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함께 또 작품을 참여한다는 것 자체로도 너무 기대가 됐었고, 그리고 또 저는 그 성준이라는 캐릭터가 좀 뭔가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진짜 이제 촬영 들어갔을 때도 감독님이랑 같이 뭔가 재밌는 아이디어를 많이 좀 교류하고 함께 교류하면서 좀 정말 재밌게 잘 만들어 본 것 같아요. 예. 정말 팬으로 시작해서 이번에 감독과 배우로 만난 그 따뜻했던 현장을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박윤아 씨도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좀 이야기 여쭐게요. 저는 오디션을 통해서 이 영화를 듣게 됐는데 딱 감독님 만나자마자 되게 무서웠었어요. 저는 키도 되게 엄청 크시고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영화를 찍으면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액션 영화를 되게 찍고 싶어 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되게 기다렸었는데 딱 이제 유나야 됐다 하고 나자마자 저희 엄마랑 이제 부둥켜 안고 이제 춤을 췄던 기억이 너무 좋아서 맞아요. 이 무섭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압도당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맞습니다. 처음에 딱 만났을 때 그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번에 이제 함께 하셨는데 어머니와 함께 춤을 췄던 그때를 떠올려준 박윤아 씨입니다. 자, 지금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우성 감독님 동년배부터 후배들까지 다 우리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느껴지는 그런 대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매력적인 배우들과 함께 만들어낸 보호자 과연 어떻게 만들고 싶으셨는지 연출 의도 좀 여쭐게요. 사실은 그 배우 입장에서의 어떤 수역을 표현만 했다면은 좀 더 그럴싸한 액션, 좀 더 그럴싸한 통쾌함, 뭐 이런 것들을 추구했을 것 같아요. 감독으로서 이 작품을 할 때 수역의 딜레마, 폭력이 가장 자연스러웠던 행위의 하나였던 이 사람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폭력이라는 행위, 단어가 부자연스러운 상태에 놓였을 때, 그리고 그 10년 전에 모든 자기의 삶을 후회하고 반성하려는 그 사람의 마음이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러면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질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액션을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액션을 그냥 어떤 단순한 어떤 나의 아이를 찾기 위한 어떤 아버지의 분노로만 표현을 할 수는 없었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딜레마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 또 함께 찾아갔어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액션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딸을 찾기 위한 어떤 아빠의 무절제한 폭력이 아니라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인 성난 황소의 어떤 몸부림, 약간 이런 것처럼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네, 가장 익숙했던 것이 가장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그리고 어떤 감정선들이 보여지게 될지 보호자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보호자의 정말 사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캐릭터들이 굉장히 살아 숨쉬어서 움직이는 캐릭터가 기대되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과연 이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분하셨을지 저희 캐릭터 예고편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평범하게 살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수영과 그런 글을 정말 쫓는, 노리는 빌런들의 쫓고 쫓기는 액션 작품, 액션 영화인데 캐릭터 액션 영화 같아요. 정말 캐릭터들이 너무나 살아 숨쉬는 그런 작품이 탄생을 했는데요. 먼저 정우성 감독님이 아닌 이번에는 배우로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 영화 보호자에서 연출뿐만이 아니라 빌런들의 타겟인 수영 역할을 맡았습니다. 수영 어떤 인물인가요? 우유부단한 상황에 놓인 인물이죠. 뭔가 새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삶이면 평범함이라는 이제 단어 안에 놓고 그 삶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 평범함이라는 삶도 막연한 거잖아요. 그걸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자기 앞에 놓여있는 세상에 처음 나갔을 때 자기 앞에 놓인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리액션,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그 예전 방식, 자기 스스로의 방식대로는 절대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수영 쪽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우유부단하고 수동적이고 그리고 뭔가 막연한 어떤 리액션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인 거죠. 10년 만에 출소를 한 그런 인물인데 사실 감독이자 배우로서 입장에 따라서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렉션을 또 주고 또 본인이 연기를 하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연기를? 수혁이한테요? 네. 수혁이에게는 그 정배우라고 있어요. 네. 액션 참 잘하는 배우 있잖아요. 네. 너 액션 하면 안 돼. 네. 그리고 우유부단함을 표 잘해야 된다. 네. 그렇게 디렉션을 주시고 수혁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연기를 했나요, 그러면? 그 감독님의 디렉션에 굉장히 지금 모노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감독님의 디렉션이 뭔가 이렇게 명확한 듯 하지만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 헤매기 바빴어요. 지금 뭐 다른 배우분들이 그랬을 것 같다 막 이렇게 지금 공감을 해주고 계시고요. 자, 우리 정우성 감독님이 또 배우로서 수혁을 어떻게 표현해냈는지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분 매 작품마다 인생캐를 갱신하는 분이죠. 김남길 씨. 네. 작년에 또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을 통해서 연기 대상을 수상했어요. 반년이 지났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뵈서 지금 다들 축하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축하를 받고 있어요. 자, 이번 공식적인 자리인지 잠깐 깜빡할 뻔했어요, 이렇게. 자, 이번 보호자에서는 해결사 우진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네네. 예고편 공개되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혹시 반응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잘생긴 도른자 정말 찰떡이다. 개 짖는 소리 듣고 영화가 보고 싶어진 건 처음이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네. 세탁기 우진은 어떤 인물인가요? 말 그대로 세탁기라는 이제 킬러인데 전형적인 킬러에서 조금 벗어난 일반 킬러다 세탁기다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갖춰졌을 때 이제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우리가 이제 빨아주는 게 세탁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떤 집단 단체에 이제 그런 더러운 일들을 온갖 이제 맡아가지고 해줬던 그런 킬러인데 조금 뭐라 그럴까 일반적이진 않은 킬러인 것 같아요. 아까 뭐 예고편에서도 보고 캐릭터에서도 보여줬지만 그게 이제 일부러 조금 뭐 우리가 사이코적인 거나 소시오패스나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그런 정의 안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또 감독님도 얘기하셔서 어디에도 이제 정잡을 수 없는, 그래서 천진난만한 그 순수함이 갖고 있는 그런 순수함과 잔혹함, 잘 뭘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래서 무서운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김남길 씨가 연기했던 악역과는 결이 굉장히 달라요. 지금까지는 뭐 극악무도하고 좀 서늘한 그런 악역이었다면 이번에는 또 굉장히 결이 달라서 새로운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다른 느낌을 좀 가지고 가볼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감독님이랑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사실은 감독님한테 취하는 스탠스가 있거든요. 제가 오직 이제 그냥 배우 선배님으로서 이제 정우성 선배님한테만, 형한테만 보여주는 저희 스탠스가 있는데 그런 걸 조금 많이 살려서 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장에서 연기가 어땠어요? 제 연기가 어땠어요가 아니라 이제 모니터에서 이제 감독님이 웃으시면 이건 됐어. 웃으시면 된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정도로 그런 오케이를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따로 받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연기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개소리 잘 내요, 실제로. 실제로? 네.
실제로도 이제 강아지 흉내를 예, 잘 내는. 아니 강아지 흉내를 잘 낸다라기보다 이제 그 캐릭터적으로 보였을 때는 준하 씨가 얘기한 게 우리 이제 유나하고 저하고만의 언어로 그건 이제 우리가 듣고 싶지 않고 그 거절하는 방식을 그렇게 좀 아이스럽게 이제 표현한 건데 저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 그래서 정정혜 씨가 네 그게 캐릭터 분석을 네. 통해서 나올 수 있었던 소리다. 예, 완벽합니다. 자 다음으로 캐릭터 예고편에서 정말 파격적인 변신을 선보였던 박성웅 씨. 응구 정말 포스 심상치 않은데 어떤 인물이에요? 그냥 원래 이제 보스예요. 원래 보스. 원래 보스인데 이제 제가 보스가 되기 위해서 수혁이 일을 처리하고 대신 들어갔다가 나온 건데 저는 이제 괜찮았어요. 근데 얘가 자꾸만 지가 이제 불안하니까 가서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수혁을. 나는 원래 보스였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수혁이는 옆에 두고 싶었는데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하니까 아쉬움은 있었지만 보내줄까? 근데 얘가 계속 가가지고 깐죽대고 그래가지고 계속 김준하 씨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다고. 다 작살나고 막 네네. 네. 거기까지. 캐릭터를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왜 변명을 하세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제 빌런을 제가 좀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닌데 하는 것마다 좀 난 이렇게 인상 깊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제안을 했죠. 장발로 가는 게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궁금해서 그 헤어스타일 누가 제안했는지. 제가 이제 먼저 장발에다가 수염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러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고 좀 했는데 테스트 촬영하는 날 후회했어요. 우리 박성웅 씨는? 아니 반가발이어서 한 4시간 하고 있으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 땡기고 막. 하지만 감독님은 어떠셨나요? 그 장발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좀 뭐 새로운 모습이라서 이제 뭐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배우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응국의 어떤 외피보다는 응국이 호흡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배우와의 타협점을 이제 원하는 어떤 룩을 나는 인정하고 하지만 현장에서 내가 꽁꽁 묶어야지. 그 헤어스타일을 보고 다짐을 하셨군요. 네. 아니 진짜로 꽁꽁 이렇게 묶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잠깐 잊고 있었던 건데 감독님이 저 응구 캐릭터를 만들어 주셔서 그 다음이 사냥개들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이 보호자가 워밍업 수준? 몸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좀 가볍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줘서 그게 초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사냥개들의 그 이름이 명길. 네. 명길이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건 정우성 감독님 덕분이다. 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선과 악의 얼굴이 공존하는 배우죠. 우리 김준한 씨. 네. 지고지순한 짝사랑을 하는 레지던트 의사. 그리고 야망 남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직의 2인자로 돌아왔어요. 성준 어떤 인물이에요? 성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모두를 좀 힘든 상황으로 말하자면 몰고 가는. 근데 이제 이 조직에 어떻게 보면은 수역의 10년간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2인자가 돼 있는 인물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언제 내 자리를 또 뺏길지 모르는 그런 어떤 불안함 속에서 계속 불안함에 시달리는 그런 인물. 맞아요. 그 수역이 감옥에 가 있는 사이에 2인자로 올라왔기 때문에 수역이 나오니까 가장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을 표현을. 키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워낙 강력하니까 수역이. 워낙 강력하시니까. 사실 그 김준한 씨가 맡은 빌런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었던 빌런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본격적인 빌런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좀 사실은 그렇죠. 이제 보호자 속의 인물들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만나보기 힘든 인물들이기도 하고 그런 좀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맡았던 역할들은 조금 뭔가 자신을 감추고 좀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인물? 그런 인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맡은 성준이라는 역할은 조금은 솔직한
네, 자기 모습을 거침없이 막 드러내는 그런 인물이라서 또 한번 재밌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네. 김준환 씨에게도 또 도전적인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카이캐슬 여신강림 롱디, 정말 때로는 강렬하고 때로는 풋풋한 청춘의 얼굴을 그려왔던 우리 박윤아 씨, 최근 홍대 여신에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제 폭탄을 만드는 폭탄 전문가로 변신을 했습니다. 진아 어떤 인물인가요? 일단 진아는 우진의 파트너이자 그 사제 폭탄 전문가를 맡고 있는데요. 일단 날뛰고 이렇게 자야분방한 우진이를 좀 잠재우고 좀 우진의 보호자 같은 네, 느낌이 있어요. 엄마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도 우진을 이렇게 감싸주면서 같이 날뛰고, 그다음에 약간 좀 브레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빌런 둘 중에 브레인이다. 둘 중에 제가 좀 브레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차갑고 털털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레인과 행동대장 2인조 빌런인데, 예고편에서도 이제 잠깐 만나봤지만 오늘 지금 만나본 빌런 중에서는 조금 또 결이 다른 그런 빌런이 아닌가 싶어요. 쿨한 매력을 지녔어요. 네, 진아 캐릭터 연기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일단 이런 캐릭터는 처음 봐가지고 너무 대본을 봤을 때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초반에 많이 잡아주셔가지고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자, 그렇다면 감독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 없어. 오디션으로 윤아 씨가 선발이 됐는데 선택한 이유? 그 윤아 씨가 갖고 있는 그 성향, 인간적인 성향, 개인적인 어떤 무덤덤한 말투, 저 보이스톤, 쿨한 모습. 네. 진아는 어떻게 보면 글로 보면 굉장히 세고 뭔가 막 이렇게 돌출되는, 그리고 그 우진이를 딱 이렇게 뭔가 가스라이팅해서 이렇게 휘어잡고 가는 듯한 어떤 그런 어떤 강인한 캐릭터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다가가거든요. 뭔가 이렇게 무덤덤하고 그 무덤덤하기 때문에 그 우진의 이 천진난만함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것이 우진에게는 포근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뭐 사제폭탄을 만들고 어떤 영화적 설정이 가득히 사람을 감싸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그냥 그것들 자체가 특별하거나 어떤 자기가 뭔가 남들보다 자기의 어떤 우월함을 과시하는 행위로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디션을 봤어요. 근데 윤아 씨가 이렇게 오디션 보는 룸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고 털털한 저 친구가 지금 오디션에 관심이 있나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긴장하고 준비하고 떨리고 했는데 그런 본인의 속내와는 상관없이 비춰지는 저런 어떤 모습들이 그 순간 이미 윤아 씨는 정우성 감독님한테 압도가 된 상황이었는데 정우성 감독님이 봤을 때는 굉장히 쿨해 보이고 그 모습이 무덤덤해 보였기 때문에 또 진화할 수밖에 없었네요. 갑자기 그 캐스팅 과정, 박윤아 씨 얘기를 들으니까 감독님 궁금해요. 사실 김남대 씨도 그렇고 박성웅 씨도 그렇고 굉장히 친분이 있지만 첫 장편 영화 연출작이기 때문에 캐스팅에 있어서 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왜 이 세 분이어야 했는지 캐스팅 과정. 일단 김남길 씨는 저랑 한 번도 같은 작품에서 만난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럴 뻔한 적도 있고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런데 김남길 씨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남길 씨가 이렇게 저 앞에서 하는 어떤 행위들이 표현 방식들이 귀엽죠. 네네. 익살스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김남길의 모습이 잘 그 수혁이라는 어떤 수혁은 굉장히 답답하고 어둡고 무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덜어줄 수 있는 어떤 반대급부의 밸런스. 를 생각하면 김남길 배우가 딱 저에게는 원하는 어떤 우진의 모습이었죠. 근데 사실은 캐스팅을 하는 과정도
그런 어떤 사적인 친분 그리고 동료로서의 어떤 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대본 시나리오를 보낼 때 제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굉장히 고민스럽죠. 그러니까 온전히 이건 이제 사적 감정이 아닌 그냥 프로로서 각자 맡은 일에 그런 생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마음에 들면 같이 의기투합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고 그냥 형이니까 형이 뭐 하는데 도와줘야지 이러면 온전한 의기투합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 과정 마음으로 캐스팅을 하셨고 박성웅 씨는요? 성웅 씨 역시도 이제 사실은 성웅 씨가 그 사적인 마음에 행보가 많이 좌지우지되는 의리파잖아요. 의리파죠. 절대 그 마음으로 이 작품에 들어오면 안 된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연락도 안 했고 저희 프로듀서 통해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본인은 그 구성적이면 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호탕한 어떤 사적 마음으로 접근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기 위한 어떤 그런 현장에서의 어떤 감독으로서의 퍼포먼스를 또 입증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 네. 그게 사실인가요? 원래 은국은 다른 배우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김남길이가 네. 형 무슨 소리야 나쁜 놈은 박성훈이지. 자 이게 과연 와전이고 오해인지 아니면 저는 그렇게 아니 그 누군가의 한마디의 의견이 은국을 결정지을 수는 없죠. 왜냐면 이제 피지컬적으로 저가 수영을 하는데 제가 신장이 있으니까 제 신장에 대응을 했을 때 대적할 만한 대적할 만한 어떤 그런 피지컬적인 모습과 그리고 제 앞에 섰을 때 나를 이렇게 좀 약간 누를 수 있는 듯한 카리스마. 그런 이 카리스마의 배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론 주변에서도 그런 어떤 얘기들도 있었지만 그 절대적인 이유 때문에 박성웅 씨일 수밖에 없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김준하 씨. 준하 씨는 제가 예전에 박열이라는 영화에 준하 씨가 출연했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을 하는데 저랑은 붙는 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우연히 이제 준하 씨가 촬영한 준하 씨 캐릭터의 분량을 잠깐 봤는데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는 뭘까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꼭 한번 같은 작품에서 나랑 마주치면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던 터에 이제 그 보호자를 연출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 캐릭터에는 무조건 이 배우한테 내가 무조건 러브콜을 직접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러브콜은 박열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게 오늘 밝혀졌습니다. 자, 신선한 앙상블과 파워풀한 감성 액션 영화 보호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현장이 어땠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자, 특히 이제 보호자로 이번에 입봉하신 정우성 감독님은 연출과 연기를 동시에 하셨기 때문에 사실 감독일 때와 배우일 때 온앤 오프여야 할 텐데 온앤 온에 그런 현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장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신인 감독 정우성입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우리의 정감독, 정말 컷이 이렇게 정감 느껴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컷이 이렇게 정말 부드럽게 느껴지네요. 오랜만에 그 현장의 모습 보니까 감독이면서 배우였던 그때 모습도 새록새록 하시죠? 어떠신가요, 감독님? 네, 재밌네요. 현장이 병인 것 같아요. 현장이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철이 안 들었나? 현장을 보니까 다시 또 현장 가고 싶고. 사실 때때로 계속 어려웠던 점도 많았을 텐데 또 영상을 보니까 다시 현장에 가고 싶다는 정우성 감독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현장에서 가장 바빴던 감독님 그리고 또 그 배우분들이 함께 앙상블을 마치시면서 호흡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 김남길 씨, 감독으로 만난 신인 감독 정우성 씨는 어떠셨나요? 어땠나요? 일단은 굉장히 어려웠고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뭐 도망갈 구석이 없었고 연출을 하시는 분들이 뭐 감히 제가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 입장에선 배우의
연기의 호흡을 알고 연출하시는 감독님이 계시고 배우를 그냥 소모적으로만 그 어떤 미장센 중에 하나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호흡, 연기적인 호흡을 사실 배우가 아니니까 그걸 잘 모르고 그러니까 모른다기보다 그거하고에 좀 깊이 안 들어와서 연출하시는 감독님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엔 두 부류의 감독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의 호흡이나 연기 다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조금 무서웠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되게 디렉션이 명쾌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저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기보단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캐릭터들이 명확하셔서 아까도 우스갯소리로 저는 감독님이 웃으시면 이건 오케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감독님이 현장에서 웬만하면 그 어떤 반항심도 있어서 감독님들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그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릴 땐 더 반항심이 있기도 했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정 감독님이 이거 같아요 이러면 그게 맞고 또 그냥 그렇게 사실은 시키는 대로만 했었던 현장이지 않았나 싶어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그 전에 교감이 충분하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박성웅 씨, 지금 영상에서 보니까 신인 감독이 맞아? 라고 놀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정우성 감독님의 데뷔 어떻게 보세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제 감독님이 한 30년 차 되는 배우 출신의 이제 감독님이시다 보니까 대한민국 영화계를 끌고 오신 그쵸. 분이다 보니까 약간 보호받는 느낌이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첫날인가 두 번째 날 그때만 좀 힘들었고 다 이제 뭐 하지 말라고 디렉션을 주시니까 네. 그래서 다음날 촬영이 없을 때는 촬영한 만큼 숙소 가서 술을 먹었어요. 그 시간 동안 캐릭터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고서 그 다음 촬영 때 또 그 얘기했던 게 또? 네, 도움이 되고 보너스가 되고 이제 가면 갈수록 감독님이 테이크 가는 게 점점 줄어들고 근데 진짜 처음이었어. 앞에서 컷 이러는데 얘가 장난하나 지금 처음에 이제 같이 상태들 연기를 하는데 컷에 그렇지 감독님이지. 그게 되게 독특한 경험이었고 그렇죠. 아무튼 하는 내내 감독님이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저 현장에 벌써 몇 년 전인데 코로나 한참 될 때 저 현장으로 다시 돌아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영상을 보니까. 네. 김준환 씨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우성 씨의 명작들을 보면서 자란 세대고 윤아 씨에게도 또 정우성 감독님 굉장히 대선배신데 두 분에게 이제 대선배로 만난 정우성 감독님의 디렉션 어땠나요? 준환 씨. 디렉터 어땠는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제작기 영상을 또 보니까 그러니까 선배님이 본인이 배우이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캐릭터를 디렉션을 주실 때도 1인칭으로 뭔가 들어가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말들을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아이디어들을 되게 많이 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그 아이디어들을 받아서 뭔가 새롭게 뭔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되게 좀 뭔가 처음 보는 것 같은 되게 재미있는 장면들이 좀 잘 만들어졌던 것 같아서 배우로서도 좀 한 단계 뭔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아 씨는요? 저는 일단 연기한 지 얼마 안 됐고 신인이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감독님이 같이 연기를 도와주시면서 거의 무료 연기 레슨을 레슨을 받으면 네네네. 그래서 되게 편하게 연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 현장이 그려집니다. 레슨비 안 주셨죠? 무료 아니에요? 무료가 아니었다라는 게 오늘 밝혀지면서요. 사실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액션 잘하는 배우이면서 이번에 이제 감독 입봉을 하셨는데 이 영화가 보호자가 캐릭터들이 살아 숨쉬는 액션 영화잖아요. 그래서 액션 디렉팅에 있어서 누구보다 액션을 잘하는 분이 디렉팅을 주셨잖아요. 김남길 씨 어떠셨나요? 본인이 몸을 안 사리는 분이신데 정우성 감독님이. 저도 몸을 안 사리는 배우라고 하면 둘째가라고 서러운데 비빌 때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 저도 웬만하면 이렇게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감정의 몸부림이다. 이게 액션도 감정에 대한 연기라고 생각을 저도 해서 직접 하는데 이런 것까지 직접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그리고 이제 워낙 잘 아시니까 아까도 그냥 그 감독님 디렉션을 주시는 거를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라는 게 괜히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제가 하는 그 다른 액션에 관련된 작품을 할 때도 다른 쪽에서 이제 이건 좀 위험하니까 우성 형은 직접 해. 내가 하겠어.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는데 쉽지 않아요. 예전에 영화에서도 이제 말을 타고 윈체스터를 돌리시는 그 장면도 넘넘넘에서 제가 따라해봤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안 돼요. 쉽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조금 더 겸손해지게 되는 이제 현장이지 않았나. 나를 더 액션 잘하게 만들어주는 감독님. 더 불사르게 만드는 정우성 감독님. 네. 자, 그리고 현장에 아까 영상 보니까 웃음이 떠나지 않는데 특히 박성웅 씨의 이것 때문에 정우성 감독님이 정말 계속해서 웃을 수밖에 없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이것이 무엇인가요, 감독님?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우성아 이거 좀 들어봐. 밥 한 발을 해요. 거기서도요. 여기가 시작이었구나. 네. 보호자가 너무 웃긴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한두 개를 해요. 근데 현장에 올 때마다 야 우성아 네가 웃는 거 보니까 나 기분이 좋아서 몇 개 더 개발했어요. 막 자꾸 막 새로운 걸 끄집어내요. 근데 레파토리가 막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즐거웠어요. 성웅 씨 만날 때는. 밥한번 장인이시죠, 밥한번. 장인이시죠, 창시자면서. 그래서 또 그걸로 또 광고도 찍으셨는데, 그렇다면 박성웅 씨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보호자를 첫 선을 보이는 공식적인 첫 자리고 앞으로 흥행 기원을 기원하면서 보호자 삼행시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역시 원래부터 1인자라 보스라 절대 긴장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즉흥적으로 부탁을 드려도 보호해야 할 것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호우로 인한 비 피해 조심하시고 자신감 잃지 마시고 정우성 감독의 첫 장편 영화 보호자 보시고서 밥 한 번 드세요. 거기서 이거를 어떻게 즉흥적으로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영화에도 제가 계속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보호자 완벽합니다. 자, 사실 제가 더 여쭙고 싶은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호흡들도 궁금해요. 호흡이 이미 좋았다는 게 느껴지지만 여기에서 인물들 간의 관계 구도가 굉장히 쫀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김남길 씨와 박윤아 씨의 호흡, 그리고 또 1인자와 2인자, 그리고 박성웅 씨와 김준환 씨의 호흡도 굉장히 궁금한 지점인데 아마 저만큼이나 기자님들도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스태프께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우성 감독님께서 이제 처음 배우로 제안 받으셨다가 연출까지 맡게 되셨다고 했는데 좀 어떤 과정에서 좀 그렇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요. 그리고 김남길 배우님은 친분이 있는 이제 정우성 감독님과 작업을 하신 건 처음이었잖아요. 좀 존경심이 더 생겼다든지 좀 달라진 감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준환 배우님은 아까 정우성 감독님이 러브콜을 직접 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모했던 정우성 감독님의 러브콜을 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그 배우에서 연출자로 되는 그 과정. 제가 그 시기에 액션 영화를 한 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지금 제작자, 제 프로듀서인 송대찬 PD가 이 시나리오를 건넸는데 그냥 빠른 시간 안에 그냥 단순한 액션 연기를 보이기에는 단순한 플롯에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응했죠. 응했는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원래 준비하고 있었던 입봉을 준비하고 있던 그 감독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연출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어차피 이 프로젝트 때문에 시간을 비워놨고
여태까지 좀 준비한 것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연출을 해볼까?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네 선배님 이래가지고 부르자. 그런 다음에 연출을 하게 됐죠. 네, 그게 가장 단순하고 솔직한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남길 씨, 연출자와의 감독과 배우로 만나고 나서 감정 변화가 있었는지? 아무래도 좀 더 예전도 그랬지만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 같고, 이게 마치 무슨 우리가 여기서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제가 연출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영화도 크고 작은 카메라들을 이제 하면서 우성형이 해주신 얘기를 딱 두 분한테 들어봤어요. 우성형과 또 다른 굉장히 유명한 이제 또 카메라 감독님한테도 들어봤는데, 그게 저는 현장에서 되게 눈물이 날 만큼 저를 이해해주고 있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해져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얘기는 좀 뭐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뭔가 되게 위로받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더 좋아졌던 감정들이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좀 더 편하게 해도 된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남길 씨의 또 새로운 모습을 꺼낼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준환 씨, 러브콜 받았을 때 믿기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저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갑자기요? 네. 약간 남기령이랑 누가 더 사랑하나 대결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남기령은 매번 이제 선배님을 내 남자라고 하시는데 저도 내 남자이고 싶은데 죄송한데 당사자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튼 근데 선배님이랑 작업하는 어떤 그러니까 감독님으로서 그리고 연기자 선배로서의 존경심도 더 커진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또 동생처럼 아껴주시는 것들, 그런 게 되게 많았어가지고 앞으로 배우 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좀 되게 든든한 어떤 형을 한 분 얻은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 버팀목이 딱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너무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정우성 감독님. 좀 이제는 믿게 얘기 좀 해주시죠. 김준환 배우에게. 뭐 제가 얘기한다고 본인의 감정이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설레는 감정을 오래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거군요. 사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함께했던 배우들에게 어떤 좋은 추억의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대한 책임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절대 이 영화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관객들에게 어떤 영화를 다가가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만듦새에 있어서는, 그 선택에 있어서는, 그리고 캐릭터 구현에 있어서는 이 배우들에게 어느 정도의 만족도는 꼭 선사하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고, 또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생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책임감에 대한 어떤 무게와 그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오만한 자신감?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현장을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장소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무조건 즐거웠으면 좋겠고, 사실 박배우 앞에서는 뭐 장난을 많이 했죠. 컷. 근데 그것도 사실은 박배우 캐릭터 분량이 이 현장에 계속해서 머무는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왔다가 낯설고, 잠깐 인구기를 이 시간 안에 내가 해결을 잘 하고 가는 건가? 그런 어떤 불확실한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국 앞에서는 더 장난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정말 명징하고 묵직한 책임감이 느껴지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 보호자가 앞서 해외 여러 영화제에 초청이 돼서 소개가 되었는데, 그
배우로서는 그런 해외 영화제 레드카펫 많이 밟아보셨겠지만 감독으로서 초청이 돼서 그렇게 밟아보시고 해외 관객들 만난 소감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몇몇 영화제에서는 또 이정재 감독님의 헌트와 또 같이 초청이 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두 분이 그렇게 같이 나란히 해외 영화제 함께 초청돼서 소개되는 게 좀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기분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일단 저 개인적 감정으로는 굉장히 좋죠. 헌트도 같은 오랫동안 동료이자 친구인 그리고 파트너인 정재 씨와 함께 이렇게 같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같이 함께 초대가 되고 그 순간을 함께 또 한 영화가 아닌 또 이제 또 각자의 입장에서 서서 영화를 또 출품을 해서 또 그 감정을 교감하고 서로 축하해주고 같이 즐기고 그래서 그 감정은 굉장히 이런 기회를 앞으로 또 맞이할 수 있을까? 정말 이거는 값진 오랫동안 간직해야 될 기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보호자로만 놓고 본다면은 저는 이상하게 약간 제가 어떤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 대상은 따로 있는데 그 선물을 들고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 관객분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그분들의 어떤 좋은 반응, 여러 가지 반응들을 대할 때 빨리 한국 관객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간은 저에게 이상한 외로움의 감정을 주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평가를 받든지 간에 빨리 한국 관객들에게 먼저 매를 맞아도 한국 관객들에게 먼저 맞고 싶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이렇게 영화제를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주목을 먼저 해준 해외 관객 여러분들과 영화제도 무척 너무 고맙지만 이게 빨리 한국 관객들에게 전달되고자 했던 마음이 그럴수록 더 커졌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자, 또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네, 안 계시면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김남대 씨와 유나 씨가 그 개 짖는 소리를 연기할 때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아요. 왜 그 씬이 NG가 많았나요? 아니면 한 번에 갔나요? 네, 이렇게 NG가 많았다기보다 이제 조금 과장을 더 못해서 얘기하면 개, 강아지 이제 종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토론을 좀 했었고, 그 전에 이제 제가 개그 프로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 개그 프로에서 나오시는 이제 분들이 성인견, 소형견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토론을 좀 했었던 것 같고, 근데 감독님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감독님은 왜 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네, 그런 거보다는 이제 그 정서, 그 개소리를 내는 정서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도리와가라는 영화에 우정 출연을 했을 때 흥선대원 군으로 개소리를 냈었던 적이 있는데 괜히 아무도 모르는데 저 혼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개소리는 조금 다른 개의 느낌으로 좀 표현하고자 했었는데 그냥 그 자유분방한 그 유나 씨하고 저하고 보여줬던 그 캐릭터에 대한 자유분방한 안에서 나오는 죄송합니다 개소리에 대해를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씬은 정말 레전드 씬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유나 씨도 지금 선배님 의견에 따랐다라는 자,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을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아쉽지만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자, 해외에서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이제 보호자, 이제 국내 관객을 곧 만나게 됩니다. 예비 관객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시면 더 재미있다. 관전 포인트를 포함해서 우리 정우성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어렵네요. 8월 15일 보호자 개봉합니다. 기대해요. 네, 감사합니다. 제작자이실 때도 만나 뵀는데 또 이런 모습은 또 처음이네요. 정우성 감독님. 김남규 씨. 네, 옆에서 감독님이 그렇게 이런 모습을 처음 보거든요. 그렇죠. 이런 모습을 두 번째 보는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해외 영화제 갔었을 때
옆에서 보시는데 계속 이렇게 집중 안 하시고 계속 컴삭거리시는 거예요. 한 30분, 20분을.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부산스럽나 이 형이 이랬는데, 그 뭔가를 처음 오픈했었을 때에 대한 그 설레임과 긴장, 그런 뭐 두려움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관객들이 너무 즐겨주시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편안하게 이제 등을 원래 우성형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다른 영화보다 조금 더 떨리고 좀 더 많은 긍정적인 것들을 봐주셨으면 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캐릭터 무비다 보니까 한국에서 좀 쉽게 보일 수 없었던 캐릭터 무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스토리도 되게 재미있고 중요하지만 캐릭터를 보는 재미도 굉장히 많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8월 15일 날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웅 씨. 네, 8월 15일이 우리나라한테는 되게 특별한 날이잖아요. 예, 많은 외화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심에 태극기를 딱 꽂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준환 씨. 네, 저도 또 이제 관객분들 만날 생각에 되게 설레이고, 어떻게 또 이 영화를 봐주실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다양한 캐릭터들의 다양한 모습, 그리고 이 배우분들의 또 새로운 어떤 변신을 또 목격하실 수 있으니까, 예, 많은 기대해 주시고, 예,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연아 씨. 저한테는 이 보호자란 영화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자 첫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선물 같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마이크는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요. 무대 옆쪽에서 포토타임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다양한 장르의 보라트를 보고 계십니다. 자, 왼쪽도 봐주시고요. 그 상태로, 보라트 상태로 정면 몸을 풀어서, 예,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저 그냥 평범하게만 살게 해주세요.